네, 진사로입니다. 60회 한능검 심화 3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매우 가난하게 보이는 강화도에서 각하에게 보내드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임금이 소유하고 있지만 거처하지 않는 저택의 도서관에는 매우 중요한 서적이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공들여 꾸며진 340권을 수집 아니고요. 기회가 되는 대로 프랑스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수집은 무슨 수집입니까? 약탈이죠. 자, 요거는 지금 소유하고 있지만 거처하지 않은 저택의 도서관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외규장각을 뜻하죠. 그러니까 외규장각의 도서를 약탈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언제 있었냐 하면 병인 양요. 수집이라니 무슨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까? 이거는 약탈이죠. 자, 로즈 제독이 해군성 장관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로 이제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침략한 이 병인양요 당시에 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라는 문제입니다. 자,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양원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적군을 물리쳤다라는 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청군의 개입으로 종결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갑신정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뿐만 아니라 이모군란도 있습니다. 이모군란 갑신정변에서 이제 정부가 청나라에다가 이제 군사 개입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청나라가 군사를 보내서 이모군란 진압하고 갑신정변 진압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나중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때도 그렇게 하려다가 일본이 들어오니까 이제 정부가 부랴부랴 전주화약을 체결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었던 거죠. 자, 제물포조약 체결로 이어졌다. 이것도 이모군란이죠. 제물포조약뿐만이 아니라 이때 청나라가 군사 개입해가지고 이모군란을 진압하면서 야 조선 우리가 이거 해줬는데 너희도 뭐 해줘야 되지 않냐? 라고 해가지고 맺은 게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이었습니다. 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라는 건데 이건 오페르트의 도굴 사건은 이 남영군 묘를 이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도굴하려고 시도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제 물론 도굴을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영국 함대가 검은도를 점령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 배경은 러시아의 남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겠다라는 뭐 그런 명분을 삼아가지고 이 검은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병인 양요 관련해가지고 그 병제병 오신척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에 그 통상수교 거부 관련된 사건의 흐름으로 보시면 돼요. 이 병인 박해, 그 다음에 제너럴 셔모노 사건, 그 다음에 병인 양요, 요 5가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시도 사건 말하는 거고, 신은 신미 양요, 그 다음에 척은 척합이 권리비요.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흐름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2번 갈게요. 자,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고종은 이곳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고 그 다음에 경운궁에서 국호를 가하라고 선포했다라고 되어 있죠. 황제에 오르면서 이제 선포한 나라 이름 바로 대한제국입니다. 자, 대한제국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자,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맞죠? 대한제국 선포하면서 나온 겁니다. 황제 직속의 원수부 설치, 요건 이제 광무개혁으로 이어질 때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범윤을 간도관리사로 파견한 것도 역시 대한제국에서 했던 일입니다. 지계 아문을 설립하여 지계를 발급하였다. 역시 광무개혁 중에 나왔던 일이죠.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대한제국 시기가 맞아요. 정답은 5번인데 통역관 양성을 목적으로 동문학을 설립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통역관 전문 양성학교 188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한제국은 1890년대 후반에 수립이 됐죠. 그러니까 이 동문학 설립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백동아에 대한 처분안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뭐 교환을 어떻게 해준다, 신화폐 일전으로 한다, 뭐 정부가 매수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폐재개혁은 통화를 금절하여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이죠. 이제 백동아를 갖다가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교환해주는 사업이었고, 이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상태가 좋으면 교환을 하고 상태가 안 좋으면 교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민족 자본들이 몰락하는 이런 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백동아에 대한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제가 이 사업을 말하는 순간 답이 나왔죠. 2번 재정고문 메가타의 주도로 시행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의 영향으로 이제 민족 자본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일로 이어지게 됐죠. 자, 독립협회가 반대운동을 전개했다라는 거, 요거는 그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이거 이제 반대운동을 해가지고 결국 저지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중심이 되어서 실시하였다라는 거, 요거는 토지조사 사업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은본위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배경이 되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갑오개혁식이고요. 요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관련된 거는 금본위제예요. 이제 화폐 총량을 결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갑오개혁 때는 은본위제,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보유하고 있던 은의 총량에 맞춰서 화폐를 발행한다라는 거고, 이제 이 화폐 정리 사업 시기에는 금본위제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반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 이 반공령 선포는 뭐 우리나라에 있는 쌀이 부족해질 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함경도 관찰사가 반공령을 선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한 달 전에 얘기하기로 했는데 우리 그때 연락 못 받았는데 라고 이제 억지를 부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당시에 조선이 힘이 없으니까 결국 배상금 지불해주고 반공령 철회하는 이런 일로 이어졌습니다. 자, 34번 가야죠. 예. 자, 34번 갈게요. 자, 다음 가상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위대 대대장 박승환이 자결한 데 이어 시위대 부대원들이 해산을 거부하고 무장봉기에 일본군과 남대문 일대에서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군대 해산입니다. 이 군대 해산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1907년 한일 신협약, 다른 말로 이제 정미 7조약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군대 해산이 이루어진 후에 이 시위대, 그러니까는 기존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이제 정미의병에 대거 가담하게 됩니다. 자, 요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연표에서 찾아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을사늑약 이유라는 사실만 알면 답을 찾기는 어렵지 않겠네요. 5번 마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연도를 외운다 이것보다는 저 한일 신협약은 을사늑약 뒤에 있었던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답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35번 가겠습니다. 자, 밑줄근 나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나는 일제 침략에 맞서서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난을 극복한 영웅의 전기인 이순신전과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습니다. 또 조선 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 상고사라는 책을 쓰셨다는 거죠. 물론 이순신전, 을지문덕전도 있지만 이제 한능검 시험을 보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선 상고사 혹은 조선사 연구초, 이런 책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역사학자입니다. 자, 일제강점기 시대 특히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활동하셨던 분,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 상고사의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조선사 연구초에서는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리켜서 이제
조선 역사 1000년 내 제일 대사건이라고 했어요. 이제 이 서경천도 운동이 좌절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의 그 민족성 기상이 꺾이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내리셨고, 한편으로는 사실 그 묘청이나 정지선 같은 서경천도 운동을 벌였던 세력들도 어느 정도 비판은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좀 더 이렇게 그 서경천도 운동에 관련된 그 역량을 더 축적을 한 다음에 운동을 벌였으면 어땠겠는가라는 그런 의견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부분보다 일단 정답 찾아야죠. 자,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저서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뭐 독사신론, 이 독사신론이라는 책을 뭐 매일신보에다 연재하신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책을 쓰신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이제 조선혁명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민중의 직접 혁명을 주장한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되죠. 자,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주도하였다. 요거는 이제 정인보 선생에 대한 설명이에요. 조선학 운동, 특히나 민족의 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유교 구신론을 제창하신 분 역시 그 민족주의 역사학자 중 한 분이신 박은식 선생. 민족 혼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교 구신론도 쓰셨지만 그 한국 통사나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같은 이런 책도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 조선사 편찬에 참여했다. 이 단체 요거 친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을 만들어낸 단체가 조선사 편수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신 분, 이분은 이제 백남운 선생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6번 가야죠. 다음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종로거리를 달리던 전차에 5살 난 아이가 치여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대요. 자, 전차에 치여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차가 있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차를 부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개통식을 열고 전차를 운행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전차가 개통된 시기는 그 대한제국 시기, 광무개혁 시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이후에 일어났던 그 사실을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그 광무개혁은 이제 1890년대 말 요때 있었던 거고, 이제 거기서 1900년대로 넘어가던 시점에 이제 있었던 일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선지를 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하였다고는 이제 1880년대 초반 그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된 이후에 파견된 외교사절단이 보빙사죠. 자, 그 다음에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건 이제 1900년대요. 이제 일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권을 빼앗아가던 시기에 대한매일신보가 창간이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것도 조선책략이 유포된 뒤의 일이라서 이제 1880년대 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이거는 통리 기무화문이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죠. 그래서 역시 1880년대. 마찬가지죠. 5번도 1880년대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광무개혁 시기에 뭐 전차라든지 전기, 전화 뭐 이런 게 들어왔는데, 철도도 이때 뭐 경인선 완공되고 이런 시기죠. 다만 경부선이나 경의선은 좀 더 뒤에 이제 러일 전쟁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밑줄근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선생님이 샤벨, 환도를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 위에다.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 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만세전이라는 소설이죠. 자, 요거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염상섭이라는 소설가께서 지으신 작품이에요. 뭐 표본실의 청개구리 같은 이런 자연주의적 작품도 쓰셨고요. 자, 교원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수업을 하던 이 시기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910년대의 무단 통치 시기죠. 자, 이때는 이제 저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헌병 경찰제나 태형 같은 이런 제도도 시행을 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 조사 사업이나 회사령 시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애국반을 조직한 건 1930년대,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미국 공출제도 1930년대 중반 이후죠. 국가총동원법과 마찬가지로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이제 황국신민서사 암송과 같은 민족 말살 통치, 그 다음에 공출 및 배국과 같은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8번 갈게요. 가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경성방직 주식회사의 광목신문 광고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문구가 인상적이고 민족기업을 육성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가운동 중에 등장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읽다 보면 아시겠죠?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1920년대 중반에 이제 평양에서부터 시작돼서 조만식 선생께서 주도하셨던 이런 이제 토산품 애용운동 내지는 물자 절약도 있었던 이런 운동이에요. 이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라는 건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서 힌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토산품 애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국산품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자작회나 토산 애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라는 이게 이제 물산 장려 운동 때 활동한 단체들입니다. 자, 통감부의 탄압으로 중단되었다라든지 국채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라는 이 운동은 국채보상 운동을 뜻하고요. 자, 한성은행이나 대한천일은행 등이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건 이제 상권수호 운동과 관련이 돼요. 민족의 은행이 필요하다라고 1890년대 말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일본이나 프랑스 등지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거는 이제 원산 총파업에 대한 얘기예요. 원산에 있던 미국의 석유회사 라이징선에서 일본인 작업반장이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죠. 그게 원산 총파업인데 이때는 이제 사회주의 쪽 노동자들 단체에서 격려 전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39번 가겠습니다. 가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중국 우한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부대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여 1941년 7월 타이양산에서 가를 결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의 무장선전대로 활동하던 손일봉, 최청호, 박철동, 이정수는 호가장 전투에서 다른 대원들이 포위망을 벗어날 때까지 일본군과 싸우다 장렬히 순국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려서 1993년 애국장을 추서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대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우한에서 창설된 한인 무장 부대까지만 나오면 사실 여기까지만 나오면 요거는 조선의용대예요. 근데 이 한인 무장 부대 즉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하여 1941년 7월 타이양산에서 가를 결성했다라는 거거든요. 이 조선의용대가 두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이 이름을 낸 문제예요. 이게 이제 화북 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잔류 세력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좀 더 많은 전투에 참전해서 전과를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화북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저 이제 화북 지역이 그 중국의 사회주의의 그 본고장 같은 그런 곳일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이쪽으로 이동한 세력은 조선의용군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이제 그냥 잔류한 세력들은 김원봉
선생을 필두로 한 세력인데 이분들은 그 한국 광복군에 편입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다시 보시면 화북으로 이동하여 1941년 7월 타이양산에서 가를 결성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가는 바로 조선의용군을 뜻합니다. 조선의용군이에요. 자, 호가장 전투가 이 조선의용군이 싸운 대표적인 전투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이제 조선의용군이 나중에 그 중국의 팔로군으로 이렇게 이제 편입되게 된다라는 것도 뭐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조선의용군은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군사 조직으로 개편이 됐다라는 겁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요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이 지휘하신 대한독립군. 자, 총사령 양세봉의 지휘 아래 활동하였다. 조선혁명군이죠. 자,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의 부대는 그 영능가 전투와 흥경성 전투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요거는 이제 한국 광복군에 대한 설명이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전한 것도 있죠.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간도 참변 이후 조직을 정비하고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요거는 대한독립군단.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그 북로 군정서와 대한독립군,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부대들이 대한독립군단으로 합쳐서 이제 간도 참변 이후에 간도 만주 지역에서 활동 근거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러시아의 자유시로 가게 되죠. 물론 자유시 참변을 통해서 세력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40번 갈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가소속 최응식이 관동군 사령관 등을 처단하기 위해 만주에서 활동하던 중 김구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김구가 일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만든 가가 다양한 의거를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김구가 일제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 바로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요 한인 애국단 이제 맞는 설명을 찾도록 하십시다. 자, 정답 금방 보이죠? 이봉창과 윤봉길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라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조직된 건 아니죠.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하신 분은 김원봉 선생이고, 대전자랑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하였다. 요거는 한국 독립군. 안문제에서 조선혁명군 나왔는데, 요 이제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신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및 대전자랑 전투에서 이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자,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조직이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자, 한인 애국단에 대한 설명은 이봉창, 윤봉길,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훈커우 공원 의거 성공, 요거는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의 설명을 마치고요. 이제 41번부터 50번까지를 다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